자, 이제 오늘은 37차 시 독립협회와 만민공동회라는 단원을 이제 볼 텐데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에 있는 저 건축물이 뭐예요? 네, 독립문. 지금 서울시 서대문구에 있는 독립문이에요. 저게 독립문. 근데 독립문이라고 저 위에 써 있어요. 써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마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독립문. 거꾸로 읽어야지. 읽을 때는. 네. 저 독립문이 뭐를 이제 본따서 만들었냐면 이제 프랑스에 가면 개선문이라고 있어. 그 문을 이제 본따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죠. 저 독립문은 이제 독립협회가 돈을 이제 모아가지고 만든 그런 문입니다. 그러면 이 독립, 어디로부터의 독립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독립문이라고 할 때 어디로부터의 독립일까? 일본? 청? 아니야. 이 중에 답이 있어요. 일본. 네. 막 왔다 갔다 하네. 이때는 아직 우리가 일본한테 짓밟히기 전이니까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청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이제 봐야겠죠. 네. 이제 그것은 왜 그러냐면 원래 이 독립문이 있던 자리가 이제 그걸 의미해요. 독립이 있던 자리. 원래는 그 청나라 사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통과하는 문이 있어요. 영은문이라고 그 은혜로운 나라를 환영하는 뜻 그런 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청나라 사신단만 들어오는 그런 문이었는데 그 영은문이 있던 자리에 저렇게 독립문을 세워놨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청으로부터 독립을 하겠다. 이제 그거를 상징하는 이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문을 세웠던 독립협회는 그러면 어떤 단체이고 그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독립협회의 주요 활동 내용과 그 역사적 의미를 파악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단원, 대한제국 성립의 의미와 광무개혁의 주요 내용 및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학습 목표를 통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독립협회라는 단체가 이제 어떤 단체이냐 이제 봐야 되는데 이 단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좀 보면 일단 당시 상황이 아관파천 시대였다는 거예요. 아관파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아관파천이라는 것은 고종이 이제 일본으로부터 피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했던 사건. 그 사건은 이제 아관파천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계속 머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하들도 대신들도 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이제 고종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조선이라는 나라가 독립국이냐 또는 러시아의 이권 침탈도 많아지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이권 침탈도 계속되고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독립국으로서의 지위가 매우 불안정했더라. 아관파천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우리가 자주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부가 지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먼저 계몽을 좀 해야겠다. 국민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인식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만들어진 그런 단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미국에서 살다가 국내로 다시 돌아온 서재필이 이제 만든 단체라고 할 수 있어요. 서재필 하면은 이제 갑신정변 때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인물들이 있죠. 개화파 인사들. 그 중에 이제 한 명인데 이 갑신정변이 이제 실패하고 나서 일본으로 망명을 했다가 서재필은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이제 결혼도 하고 의사도 돼요. 예, 의사가 대학을 다녀가지고 의사도 되고 미국 여자하고 결혼도 하고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얻은 미국인이에요. 미국인이 돼서 다시 돌아온 거야. 한국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물론 한국인이지. 한국인인데 이제 미국 시민권을 얻어서 돌아온 거죠. 네, 그렇게 돌아온 건데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미국에서 민주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보고 배운 게 있을 거잖아.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에도 적용을 시켜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려면 국민들의 인식이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뭐 문맹이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뭐 글을 읽을 수 있냐 없냐 이걸 떠나서 글은 읽을 수 있어도 인식 수준이 개선되지 않으면 뭘 얘기를 해도 이야기가 안 통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줄여보자. 그 격차를 좀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만든 단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먼저 시작한 일은 독립신문을 만든 일이에요. 독립신문. 그 임시정부에서 만든 독립신문이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든 독립신문이 있고, 이 당시에 만들어진 독립신문이 있어. 둘은 이제 이름만 같이 이제 만든 단체도 다르고, 이제 성격도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먼저예요. 이때 만들어진 독립신문이 먼저고, 나중에 이제 임시정부에서 독립신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또 발간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국가의 권위를 좀 되찾자. 그 국가로서의 권위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국가의 권위를 좀 되찾고, 또 대내적으로 또는 대외적으로 우리가 독립국이다, 자주국이다, 이런 것들을 좀 내세우기 위해서 독립신문이라는 언론을 이제 창간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좀 받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신문이 이제 발간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독립문을 건설을 하기 위해서 독립협회를 창립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독립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돈 필요하지. 돈을 이제 모금을 하기 위해서 그 독립신문에다가 홍보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독립협회라는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그 기관을 중심으로 이제 모금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금 활동을 해가지고 독립문을 이제 건설을 하게 됐고, 이 독립협회에는 관료들과 지식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일반 국민들의 참여가 널리 확대되면서 이제 뭐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이제 신분제도도 사라졌으니까, 갑오개혁 이후로 사라졌으니까 그런 거 가릴 거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편안하게 토론하고 토의하는 그런 장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적인 단체가 됐다. 뭐 요즘 말로 하면 뭐 그래, 국민 단체, 뭐 국민 오빠, 국민 여동생 그러듯이 국민 단체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독립신문이에요. 당시에 지금 한글로 순 한글로 다 만든 거지. 독립신문 거꾸로 읽어야 돼요. 문심릭독 아니에요. 네. 독립신문. 근데 립자가 특이하지. 지금 우리는 립이라고 하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발음 나는 대로 이제 썼으니까 독립신문이라고 이제 써있고, 우리도 읽어봤을 때 크게 뭐 의미상 문제가 되진 않지. 우리도 그렇게 발음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 순서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조선, 서울, 건양 원년 4월 초 7일 금요일이라고 이제 써 있지. 날짜도 써 있고 광고부터 시작해서, 그래 광고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 광고는 요즘 말로 쓰는 광고 아니야. CF가 아니라 광고, 그냥 널리 알림, 그냥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광고라서 쭉 이렇게 나오고, 논설이라고도 있고. 좀 한글로 쓰였다는 특징이 있지. 근데 독립신문은 한글로도 쓰였지만 영어로도 쓰였어요. 똑같은 내용이 영어로 번역돼서 또 쓰인 거야. 그래서 국, 영문, 혼용입니다. 국문이 있고 영문이 있고 두 개가 같이 있어요. 자, 그럼 독립협회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봅시다. 먼저 국민 계몽 활동이에요. 계몽. 국민들의 인식을 좀 널리 깨우치는 그런 활동들을 했는데, 먼저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를 이제 간행을 하게 되고요. 기관지예요. 이거는 그 기관에서 만든 소식지, 기관 소식지고, 각종 토론회를 개최를 해서 그 이제 정치 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을 했는데, 이제 주로 뭐 교육진흥이라든지 산업개발이라든가 또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미신을 좀 타파하자, 뭐 이런 내용들로 계몽적인 성격을 띤 그런 주제들로 토론회를 많이 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좀 더 이제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토론회 규모가. 그래서 뭐 열강들의 이권 침탈 뭐 이대로 볼 것인가, 뭐 이런 내용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의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제 의회 설립 여부, 그리고 뭐 각종 여러 가지 민권, 우리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인권 문제라든지 국민이 가져야 할 국민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주제로 점점 확대되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중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로 이 독립협회가 점점 발전해 갔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토론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 그래요. 아무래도 관심이 좀 가지 않을까? 그동안에는 일반인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협회 활동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니 사람들이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관료들도 많이 참여하게 됐고, 지식인들도 많고,
일반 국민들도 점차 많이 참여하는 그런 단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했던 일이 이제 자주 국권 운동이야. 자주 국권. 우리 국권, 나라의 권리. 우리 국권을 우리가 지키자. 우리 거니까 다른 나라에게 뺏기지 않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구국 운동 상소문이라는 걸 이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정, 군사, 인사권을 좀 자주적으로 행사해 주시오. 이런 것들을 정부에 이제 요청하는 이제 그런 운동들을 했고요. 그 일환으로 만민공동회라는 행사가 열리게 돼요. 뜻을 보시면은 딱 맞아요. 그게 만민, 모든 국민들이 공동회 다 같이 모여서 하는 그런 행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만민공동회에서는 아간파천 이후로 이제 러시아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니까 러시아의 내정 간섭 이런 것들을 좀 줄일 것을 주장을 하고 또 이권 요구 같은 것들도 이제 규탄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만민공동회에서 나왔다고 해요. 지금 보시는 요 사진입니다. 사진 보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광장에 모여가지고 지금 어딘가를 향해서 쳐다보고 있지. 당시에 찍혔던 만민공동회 장면으로 알려져 있는 사진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했던 활동으로는 이제 자유민권운동이에요. 민권운동. 일단 국민들의 정치 참여 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조금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신체의 자유권, 재산권 이런 것들을 이제 보호하고자 했고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요구했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반드시 필요한 그런 권리입니다. 저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무조건 있는 그런 자유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제한을 하거나 탄압을 하면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가 어렵다고들 얘기를 하죠. 그리고 국민 참정권 운동, 정치에 참여하는 그런 의식을 좀 가져야 한다라는 국민 참정권 운동도 같이 전개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만민공동회가 좀 이제 확장해서 이제 관료들도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료들도 같이 참여하는 관민공동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관민공동회에서 이제 결의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헌의육조예요. 헌의육조. 헌의육조 내용을 좀 볼까요? 자, 교과서 118쪽을 보시면은 이제 헌의육조의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1, 2, 3, 4, 5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지. 같이 보시면은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합심하여 황제권을 공고히 할 것.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해당 부처의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함께 날인하여 시행할 것.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담하여 맡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 중대한 범죄는 공판하고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여기서 책임관은 지금 장관 정도 되는 그런 인물인데, 책임관은 그 뜻을 물어서 이제 과반수가 동의하면 임명할 것.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책임관은 장관을 얘기해요. 장관. 그래서 장관급의 그런 고위 관리들은 임명할 때 정부의 그 뜻을 물어서 과반수가 동의하면 임명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죠. 네. 중추원이 뭐예요? 중추원이라는 기구는 내가 좀 이따 얘기할 텐데 일종의 의회 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뒤에 나오는데 뭐 얘기 나온 김에 계속 쭉 얘기하면 이게 헌의육조를 이제 결의할 때 국정개혁을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나라의 운영을 하는 방식을 좀 이렇게 해달라 얘기한 건데 고종이 이때는 오케이 했어요. 제가 한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러면서 이 독립협회가 했던 일 중에 또 하나가 의회를 설립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민권 상승이 가장 중요한 건 의회의 설립이잖아. 근데 의회는 결국 국민들의 대표를 선출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중추원이라고 하는 거의 어떻게 보면은 초기 형태의 의회, 이게 의회의 프로토 모델, 그냥 모델격이 되는 중추원이라는 기구를 이제 만들게 된 거예요. 그게 만들자고 주장을 한 거지 또. 이 독립협회에서 중추원을. 그래서 중추원 관제를 반포하게 되는데 50명으로 이제 그 의원 수를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관선, 그러니까 정부에서 임명하는 의원이 25명, 그리고 국민들이 추천하는 인원을 25명 해가지고 50명으로 중추원을 구성을 해요. 아까 질문했던 중추원이 이제 그런 기구예요. 그러니까 초기 형태의 의회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독립협회가 활동을 열심히 하는 도중에 개혁을 개혁을 주장하는 단체잖아요. 이 단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개혁을 원치 않는 세력도 있어요. 지금 현재 것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도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수구 세력이라고 하는데, 이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이 수구 세력들이 이 독립협회의 활동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헌의 6조도 실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이제 오게 되죠. 그리고 고종도 이제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있어.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독립협회가 추구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입헌군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입헌군주제. 그러니까 군주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헌법을 만들어서 의회도 설립하고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자라는 입헌군주제 성격을 띠고 있는데, 고종은 불안했던 거예요. 이들이 군주제를 제한하는 것을. 그러니까 입헌군주제도 결국에는 군주권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군주가 해야 될 일을 국민들한테 일부 이양하는 거거든. 근데 그게 싫었던 거야, 고종은. 전제군주제를 이제 희망했던 것인데, 지금 독립협회가 추구하는 방식이 입헌군주제였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다가 거기서도 이제 고종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런데다가 이 수구 세력들이 이제 이간질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야.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추구하고 있어요. 공화정. 공화정이라는 것은 군주가 있다 없다? 없다. 군주제가 없는 체제를 공화정이라고 하는데, 지금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추구한다고 모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종의 마음이 확실하게 돌아서 버린 거죠. 지금 군주제를 줄이는 것도 지금 못마땅한데, 그래서 지금 헌의육조도 시행하는 것을 제거한 것을 철회했는데, 이제는 공화정을 추구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단체가 그러면 존재할 필요가 있나? 없다. 그래서 이 황국협회 그리고 군대를 동원해서 탄압을 하게 됐습니다. 이 황국협회는 그 전국에 있는 보부상들 협회예요. 보부상. 보부상들이면 이렇게 등짐지고 보짐지고 이동하는 상인들을 보부상이라고 하잖아. 근데 이 보부상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협회를 구성했거든요. 근데 그 협회가 좀 규모가 상당히 커요. 전국의 보부상들이 모였으니까. 그래서 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협회가 됐는데, 이 황국협회가 이제 고종에게 이제 명을 받으면서 이 독립협회를 해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도 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 독립협회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강제로 이제 해산하게 됐고, 그러면 독립협회가 주장해서 만들었던 중추원이라는 의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없어졌겠죠. 그래서 중추원도 의결 기능이 사라지면서 거의 그냥 있으나마나한 그런 기구로 변질되게 됩니다. 그러면 독립협회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을 했는데, 이 독립협회의 의의와 한계는 무엇인가? 일단 먼저 독립협회는 국민의 기반을 둔 근대화 운동을 추구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갑신정변이나 갑오개혁에서 보여줬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갑신정변이나 갑오개혁에는 둘 다 이 정치권에서 시행한 거잖아요. 민중들이 추진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이 정치인들이 했던 여러 가지 개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등장하는 한계점을 극복하려고 했다. 국민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개혁이었다. 그리고 근대 국민국가를 지향하는 국정개혁을 추진했다는 데 의의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입헌군주제를 지향했다거나 의회를 설립하려고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한계점도 있다. 외세를 배척하는 건 좋은데 주로 그 대상이 러시아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에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많은 이권을 침탈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규탄하는데 그쳤다. 러시아만 너무 견제했었다. 그리고 그 제국주의 열강들이 우리나라에 진출하고자 하는 것을 침략인데 그들의 침략 의도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러시아만 견제했다는 것에 대해서 한계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 도표는 교과서에도 있는 도표입니다만 독립협회가 했던 여러 활동들의 목표를 정리한 겁니다. 자주 국권운동, 그리고 자유민권운동, 그리고 자강개혁운동. 이 세 가지가 독립협회가 했던 여러 운동들입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과서는 120쪽으로 갑니다.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단원인데요. 이제 대한제국이 이제 수립되게 돼요.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것은 좀 뭔가 기습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몰랐어요. 일단은 러시아 공사관에 있던 고종이 환궁을 하거든요. 돌아오거든요. 경운궁으로 환궁을 해요. 경운궁. 왜 경복궁이 아니겠냐? 아니 거기 불타지 않았어.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누가 죽었어? 명성황후 자기 부인이 거기서 죽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다시는 안 돌아가고 싶었을 거야. 그래서 경운궁으로 환궁했고 뭐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다른 이유도 있어요. 경운궁 주변에 다른 나라들의 공사관이 많아요. 그래서 또 다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또 도움을 요청하기가 좀 좋으니까 그래서 경운궁으로 환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돌아와가지고 관리들과 함께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모르겠는 단어니 지금 단어가 칭제건원이라고 있죠. 네. 칭제건원. 그러니까 칭제 황제를 칭하고 건원 연호를 설립한다. 여기서 원은 이제 기원이니까 기원. 연호라고 하는 것은 해를 세는 단위지 않습니까? 해를 세는 그 기준, 그 기준을 세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칭제건원을 건의했고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자적인 연호로서 광무를 사용합니다. 광무. 이때부터 해서 광무 1년이에요. 이때부터 광무 1년.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나라 이름이 바뀐 거야. 조선에서 대한으로 바뀐 거야. 대한. 나라 이름이 대한국인데 황제가 다스리니까 대한제국이 된 거고. 지금의 우리는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이니까 대한민국이 된 거고. 이제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대한국이라는 국제를 반포합니다. 이제 나라의 제도를 반포를 합니다. 자주국임을 규정을 했고요. 황제가 전제 정치한다. 황제가 전제 정치한다는 것을 글로 남긴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래서 황제가 모든 군사, 입법, 사법, 행정, 외교권 모든 권리를 다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밑에 보시는 이 사진이 당시에 이제 그 환궁했을 때 하고 나서 새롭게 이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대한제국을 새롭게 만들어냈습니다를 이제 신고한 황궁우라는 사당하고 환구단이라는 재단이에요. 그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종묘 사직에 신고를 한 거지. 우리가 새로 나라 이름을 대한국으로 바꿉니다라고 이제 천지신명께 제사를 지내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가. 자, 그러면 광무개혁을 볼 텐데, 광무개혁은 대한제국이 이제 수립되고 나서 고종이 시행한 개혁이에요. 이 광무개혁의 원칙은 이렇습니다. 구본신참. 옛 것을 근본으로 삼아서 새 것을 참작한다. 그러니까, 그지? 비슷한 말 있지? 온고지신이라고. 그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거예요. 너무 급진적인 개혁 말고 조금씩 개혁하자. 이것이 이제 광무개혁의 원칙이고요. 내용을 좀 보시면 정치적으로는 황제권과 국방력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황제권과 국방력을 강화한다. 원수부라는 부서를 만들어서 이 군사권을 이제 행사하게 했고 징병제 시행을 이제 준비하면서 장교를 육성하는 등 이 군제를 개혁하고자 했고요. 특히 이제 이 광무개혁에서 좀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이 이제 경제적인 개혁이야. 경제적 개혁. 양이 좀 많지. 양전 사업을 실시했다. 토지를 조사해서 세금을 걷어야 되는 토지가 얼마나 되나.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하게 됐고, 그러면서 양전 사업을 하고 나서, 이 토지가 누구 땅이다. 이 토지가 누구누구 땅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발급한 땅 문서가 지계입니다. 지계. 그래서 지계를 발급해 줍니다. 제가 지게에다가 빨간색 표시를 해놓은 이유는 뭐 지게가 너무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수능 문제 푸시다 보면 그 개혁의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자료로 나오고 다음 개혁이 추진될 당시의 뭐 상황 모습으로 적절한 거 이런 문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개혁이야? 라고 알아야 되지. 근데 그 내용에 예를 들면 지게를 발급했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거 광무개혁이구나. 왜냐면 다른 개혁 내용들은 다른 개혁에도 있어. 실행이 안 돼서 그렇지 그 내용들은 다 있단 말이야. 성공했냐 안 했냐의 차이지. 근데 지게는
광무개혁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계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아 이거 광무개혁이야 이렇게 알으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차원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지 막 이 문서가 정말 중요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막 나라의 운명이 막 바뀌고 막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이런 게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상공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공장도 짓고 회사도 설립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 같은 걸 이제 습득을 해야 되니까 해외 유학생도 파견하기도 하고 또 실업학교, 이게 기술을 가르치는 학교지. 실업학교나 기술교육기관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경제 부분에 많은 또 노력을 하기도 했고 외교적 측면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간도 관리사를 파견하게 된다. 간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압록강 북쪽에 있는 압록강 너머에 있는 백두산 북쪽에 있는 그 만주와 연해주 사이에 마치 섬처럼 끼어 있는 작은 그런 구역이에요. 그래서 간도라고 표현하는데 사이에 섬처럼 끼어 있다 그래서 간도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그동안에 중국하고 청나라하고 조선 사이에 영토 분쟁이 많이 일어났었어. 그래서 숙종 때 뭐 백두산 정계비 같은 것도 세워가지고 이 영토 국경선을 확정짓기도 했는데 그 국경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의 문제에 따라서 이 간도가 누구 땅이냐가 되게 애매해집니다. 근데 이제 대한제국에서는 간도가 우리 땅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 간도를 관리하는 관리로 이범윤을 파견하게 된 거예요. 간도 관리사로 이범윤을 파견해서 간도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백성들도 있어. 압록강만 건너가면 되니까 많이 건너가 살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을 이제 관리하게 했었죠. 그리고 이제 연해주, 러시아 땅이 됐지. 연해주에다가 이 해삼위 통상 사무를 설치해요. 해삼위가 뭐냐면 블라디보스토크의 옛날 이름이 해삼위예요. 해삼위라고 했거든. 거기에다가 통상사무를 설치를 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 그쪽 지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들과 이렇게 통상을 하는 업무도 했었고 또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승격을 시켜서 이제 울릉도하고 독도를 같이 울릉도 주변에 있는 이 부속도서를 같이 관리하게 해서 한마디로 간도와 독도를 우리 영토로 편입을 시켰다라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광무개혁의 의의와 한계는 무엇일까? 일단 의의는 자주 독립 그리고 근대화를 지향하였다. 그래서 교육과 상공업을 진흥시키는데 크게 이제 노력을 했고 근대 시설도 확충시키고자 했었다. 하지만 한계점도 분명히 있어서 민권을 보장하는 것은 외면했고 집권층들을 너무 보수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진적인 개혁이다 보니까 집권층들이 뭔가 변화되는 게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보수화되게 됐다. 그리고 열강들이 간섭을 하면서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룬 것이라고는 모든 권력을 황제에게 집중시킨 거? 그 정도.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문제가 생겨요. 모든 권력이 황제에 집중이 되니까 황제만 잡으면 끝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그래서 황제만 협박을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을사늑약을 체결할 때 국민들의 동의 받았어요? 아니요. 안 받았지. 왜? 황제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일본이 황제만 협박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황제도 그 정도 나중에는 왜 이걸 나한테 물어보고 그러냐. 우리 신하들하고 같이 대신들과 같이 논의를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핑계를 댔더니 그래? 잠깐 여기 있어봐 하고는 가서 대신들 다 불러다 모아놓고 이토르부미가 일사지역 체결하는 거 동의합니까? 동의합니까? 한 사람씩 다 물어봤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싫은데 소리를 어떻게 하냐. 물론 하는 사람도 있었어. 난 반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어. 나중에 파직됐지. 나중에 난 안 합니다 했던 사람도 있어. 한규설 같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이완용이 체결을 하는데 동의합니다. 또 한마디 하니까 그 다음부터 차차차차 저도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이토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찬성한 사람이 많다. 그래서 고종한테 가서 자 대신들이 찬성을 했다. 너도 찬성해야지. 이게 된 거야. 근데 고종은 끝끝내 찬성한다는 얘기를 안 했어. 입 다물었다. 그래서 을사늑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고종의 허락이 없었다. 다음 시간에는 러일전쟁 그리고 독도와 간도 더불어서 을사늑약 체결까지 같이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